마켓 비하인드는 차홍선 케미컬에너지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요. 이제 내년도 올해 참 힘든 한 해를 보냈던 석유화학 업종 전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내년도에 대표님이 보시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들었는데 일단 어떤 것들 먼저 좀 볼까요? 올해는 있지 않습니까? 2023년, 2024년 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화학이 안 좋았다. 그렇죠. 네.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화학 기업이 다우케미칼이 있습니다. 예. 다우케미칼 시가총액이 한 50조 원 됩니다. 예. 50조 원 되는데 다우케미칼조차도 시가총액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좀 나아졌던 거는 뭐냐면은 엑슨모빌이 좀 나아졌고요. 그러니까 석유 쪽은 좀 괜찮았고 화학 쪽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한국화학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화학 기업보다는 더 안 좋았죠, 그죠? 그렇죠. 네, 중국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요. 원래 이제 중국도 나오면서 공급 과잉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룹사 외적인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은 전 세계 화학이 안 좋았다. 그러게요. 그럼 내년에는 어떨까? 전 내년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좋게 보는 이제 근거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하나 좀 그걸 풀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좋게 보시는 일단은 뭐 일테면 목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 때문에 내년에 좋다고 보시는지요? 첫 번째는 이제 원가 측면인데 원가가 지금 유가가 지금 $70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요즘 그 정도 하죠. 유가가 $70인데 트럼프 대통령 1번 공약이 보면은 거의 첫 번째 공약이 보면 물가를 잡겠다. 안정시키겠다. 그렇죠. 근데 물가의 한 70%는 어디에 연동하냐면은 유가에 연동을 하거든요. 미국은. 네. 그래서 보면은 유가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첫 번째 공약은 유가를 반토막을 내겠다. 아 그렇게까지요? 그러니까 실제 대선 연설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유가가 어떻게 그러면 반토막이 낼 거냐면은 석유를 정산시키고 천연가스를 정산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다음에 또 이면에 있는 거는 옆에 또 트럼프 대통령 옆에 보면 머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기차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은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은 뭐 휘발유 엄청나게 쓰는 나라인데 휘발유를 덜 쓸 테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준다는 얘기죠. 경쟁적. 그래서 첫 번째는 유가를 반토막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보면은 미국의 금리가 보면은 고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떨어져도 4.5%인데 지금 물가 같은 경우 2.9%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 수준이 높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기간이라 저는 보입니다. 사실은 바이든은 지금 존재감이 별로 없죠. 그래서 금리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화학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고. 금리가 떨어질 때 유리하니까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또 첨단 고부가가 굉장히 곽강을 받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그때도 말씀하셨던 스페셜티 제품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미국은 중국을 좀 많이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원이 되는 걸 극도로 견제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또 리포트를 보면은 중국은 중국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G2에서 지원으로 못 가고 계속 G2에 머물 것이다. 그런 리포트가 또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보면은 탈중국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자체가. 그러면은 누군가 예를 들면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1985년도 때 일본이 G2에서 G3로 내려올 때 한국이 13등을 급부상했지 않습니까? 그죠? 반사이익. 반사이익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중국도 지금 G2인데 그러니까 높은 G2에서 낮은 G2로 내려올 때 누군가 어느 기업은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저는 그게 한국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번째 이슈는 이제 정설 물량 감소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묵찰 잡고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잖아요. 물량이 워낙에 막 쏟아지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유가가 떨어질 테니 그만큼 이제 이쪽에서 원가가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스페셜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는 거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거가 증설 문장이 준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뭐 수요 부족 문제, 그다음에
유가 강세에 따른 이제 원가 부담 문제, 그다음에 증설 문제, 여기에다가 이제 사이드로 금리까지 좀 떨어져 주고, 게다가 스페셜티 우리가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스페셜티 제품 수요까지 늘어난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정말 올해 고생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좀 풀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가 하락의 시대다라고 이제 대표님께서 좀 지목을 하셨는데,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반신반의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지금 현재 유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지금 그 전쟁이 났을 때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지금 70달러잖아요. 사실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난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실제 이제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석유 기업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다우케미칼도 그렇습니다. 실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 예. 바닥에서 그러니까 실제 실물 경기에서 보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예. 그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석유와 가스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천연 저 화석 연료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아니다. 아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반토막 난 석유 천연가스를 좋아할 뿐이죠. 아, 그 싸진. 싸진. 원래 보면 트럼프 대통령 그 정기라든지 본인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이 서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보면은 나는 돈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 의약품 살 돈이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렇게 물가가 너무 높은 게 너무 안 좋지 않느냐. 네, 그래서 예, 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증산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셰일 오일, 셰일 가스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게 그 바이든 대통령 때 그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엑슨모빌하고 쉐브론한테 레터를 썼습니다. 130달러 갔을 때 예. 어떤 거냐면은 하느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엑슨모빌하고 쉐브론에게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그때 횡재세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빙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반대 레터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반대 레터가 뭐냐면은 그러길래 우리가 캐나다에 석유 천연가스 확장 프로젝트 할 때 그거 승인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거절하셨어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네. 이 엑스모빌 같은 회사들이 되레 반박을 했군요. 네,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좀 약간 좀 어려운 건데 엑슨모빌은 엑슨모빌입니다. 쉐브론은 쉐브론이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이게 끌려다닌 거 아니냐고 안 주니까. 그래서 유가 이래 올라간 걸 가지고 우리 분한테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레터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캐나다 프로젝트 승인해 달라.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가 언제냐? 트럼프 대통령 시대다. 이제. 예.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렇게 심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나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려야 그렇죠. 본격적으로 생산이 네.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석유가 이제 우리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전기차 시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또 다시 석유 정산의 시대를 만들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심리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도 많이 줍니다. 석유 천연가스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그렇게 석유 천연가스를 많이 쓰게 되면은 오히려 많이 확장되게 되면 유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고 옆에 또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안 줘도 전기차의 생산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일시적으로 줄어든 걸 우리는 어리들 캐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지만 캐즘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경쟁전은 계속 커져가는데 유가의 정산은 계속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유가는 못 견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석유에 그냥 규제를 뽑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되게 중요한 화두를 던지신 게 오일이나 가스를 대규모 증설할 거라는 얘기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서 다들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바이든 정부에서 좀 막아놨던 이를테면 이제 천연가스 그 플랜트 그 이제 터미널이라고 그러죠. 그거 이렇게 좀 잡아놨던 거, 그러니까 중단시켜놨던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보류시켜놨던 거 이것도 다 풀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전기차 얘기는 이게 트럼프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렇게 우리는 지금 뭐 IRA 관련돼서 뭐 세액공제도 안 해주고 뭐 보조금도 폐지하고 등등등 지원을 줄여서 지금 국내 2차 전지 회사 업계가 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럼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전기차가 오히려 머스크 때문이든 어쨌든 이 전체적인 유가 하락 때문이든 간에 전기차가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되네요. 물론 좀 다른 분야이긴 합니다만. 테슬라가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가 트럼프 1기 정부였습니다.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 공화당이라든지 예.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죽이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전기차 가격이 높으니까 낮추자. 보조금을 안 주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를 결정적으로 약간 배척했던 이유가 전기차의 75%를 누가 갖고 있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트럼프 때는. 그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전기차를 키우게 되면은 중국이 지원으로 가게 되는 걸 키우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제 극도로 지금 저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석유는 75%를 장악하고 있는 데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US 달러 패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렇게 공급망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긴 게 바이든 IRA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IRA를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제가 볼 때는 더 선 공화당의 트럼프 IRA가 저는 들어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그러니까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이 들어오는데 결국 그 정책은 제가 볼 때 연관돼 있을 것이다. 왜냐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IRA나 트럼프 대통령의 IRA나 전부 다 네. 미국 위주로 편지를 짜겠다, 동맹국 위주로 편지를 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패권을 70% 장악할 때까지 계속 이제 미국 공급망 위주로 짤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기차의 성장은 이렇게 멈추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것까지 들어가면은 뭐 오늘 저희 제한된 시간 다 써서 빨리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도록 압박을 할 거라는 얘기인데 짧게 왜 금리가 내려가면은 그 석유화학 쪽에 좋은 건지 좀 이해를 좀 보면은 해주시죠. 제가 여러 번 이제 저도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물가는 국제유가에 연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70% 연동한다고 그렇죠. 보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물가 수준에 비해서 국제유가 수준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제유가 수준에 비해서 물가가 높습니다. 네. 물가가 높고 그다음에 물가보다도 더 금리가 높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4.5%에 예. 2.9%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그림을 그리면 평균적으로 준칙이라는 게 거의 물가하고 금리하고 연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페드가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안 내리고 있다. 그게 트럼프라든지 머스크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금리를 내리려면은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급망에서 이게 단단한 그렇죠. 공급망, 예. 규모의 경제에 대한 예. 공급망이 돼야 되는데 자꾸 트럼프 대통령은 탈중국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페드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하나의 또 이면은 또 숨겨져 있는 이면이 있어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게 국제유가를 반토막 내겠다는 네,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반토막이 되면 물가가 2.9에서 더 떨어진다는 거죠. 네, 네. 2%까지 떨어지면 네. 이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좀 선제적으로 내려달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에너지 가격을 내려서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뭐 쉐브론이든 엑스모빌, 다우케미칼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4분기 때 보면은 지금 현재 화학 제품 가격이 9월 26일자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12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를 보시면 좋은데 이 그림이 흔히들 보면은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틸렌 제품 가격 추인데 제품 가격 보면은 9월 18일, 9월 26일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기준점으로 이 그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림을 신경을 안 쓰는데 이 그림에 따라 4분기입니다. 이게 올라갈 때 보면 다 4분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일시적으로 4분기 때 비용 처리가 돼서 그렇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 했어야 되는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지금 이 에틸렌 가격 20%는 올랐습니다. 저점 이게 대비. 사실은 아주 기본인 거잖아요.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게 에틸렌 가격 기본인 소재 가격이 오르니 당연히 석유화학 업계들의 수익성도 개선이 좀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4분기, 내년 1분기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큰 폭으로 어닝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제 현재 이 제품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세 번째가 스페셜티 쪽인데 이 부분 이 세 번째가 이제 증설 물량이 감소한다라는 걸 좀 땡겨서 여쭤보죠. 예. 이게 근데 중국하고 좀 중동 쪽이 계속해서 좀 뭐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는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아까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에틸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에틸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가 한 600만 톤
네. 내년에 한 400만 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1000만 톤 체제였어요. 네, 네. 증설 물량이. 근데 실질적으로 줍니다. 이게 보시면 아. 알겠지만 에틸렌이 극비화가 내년까지 줄어버립니다. 그러네요. 신규 시설이 자꾸 저렇게 줄어드네요. 눈에 그러니까 띄게. 증설 물량이 주니까 나오는 물량이 주니까 어떻습니까? 에틸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그렇죠.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되고 네. 증설 물량이 주니까 에틸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만 아직 연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도 제가 볼 때는 4분기 숫자가 나오는 순간 저는 많이 급등할 걸로 봐요. 그러면 내년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된 내년 뭐 제가 볼 때 한 초에 1월 15일, 10일 그러니까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예. 예비치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보면 이런 겁니다. 그 미국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힘들다. 다우케미칼 힘들다 이런 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좀 반등의 기미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기미가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도 힘들지만 중국도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관건은 보면은 2025년까지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해요. 네네네. 근데 6년, 7년, 8년이에요. 그때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요. 이미. 증설물량 계획들이. 예. 근데 지금 이제 중국도 돈을 못 벌잖아요. 지금. 그렇죠. 중국도 못 버는데 한국도 못 벌고 한국도 못 버니까 지금 이제 절반의 지분을 중동 국가한테 팔아버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원료를 여기서 받고 우리는 제품만 생산하면은 중동 국가가 증설에 대한 욕구도 해소를 해주면서 증설 물량이 안 늘어나는 효과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도 힘들더라. 중국도 증설 물량이 줄어든다는 게 느껴지고 지금 보면은 중국의 부동산 대책들도 보면 이제 더 이상 짓지 말고 맞습니다. 효율을 하라는 거죠. 예. 화학도 같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외로 네. 큰 폭으로 감소 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스페셜티 얘기를 또 해주셔서 내년에 우리한테 이렇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런 앞에 상황들, 그러니까 그 에틸렌 가격 오르고, 그러니까 수익성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증설 물량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유가 떨어지고, 뭐 금리도 이제 뭐 우리는 당장 내년 1월에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내릴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화학 쪽에는 좀 우호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내년에 우리 화학 쪽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네 번째 가정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측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화학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50%는 이런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이라든지 이런 걸 기초를 많이 생산하고 예, 있어요. 기초 쪽에서. 근데 50%는 다 첨단으로 지금 이미 가 있습니다. 첨단이 가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전기차 소재, 배터리 예. 소재, 그리고 이제 수소 같은 경우가 2050년 기준을 보면 한 1경 3천 종까지 매출이 올라갈 예. 수 있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생산, 수소에 대한 부품에 대한 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첨단 고부가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 그림의 대부분 그림이 보면은 이 기초 쪽에서 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2023년이랑 2024년에 보면 이익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예, 2021년을 꼭지로 해서 툭툭 떨어지죠 지금. 그때 보면은 그때 왜 떨어졌냐면 첫 번째는 증설 물량도 그렇죠. 나왔지만은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확실하게 잠궜거든요. 예, 그때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됐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들도 수요가 안 좋았고 예. 그다음 결정적으로 보면 이때가 보면은 보시면 이렇게 앵커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금리 상태잖아요. 예. 고금리 5.25까지 올라가는 고금리 속에서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 기초가 많이 줄었는데 요 그림 자체에 큰 그림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첨단 쪽으로 지금 이제 화학 기업들이 다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반도체 소재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뭐 특수가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예를 들면 반도체를 세정하는 가스가 있잖아요. 네네. 세정하는 가스 보면 AI를 위한 반도체, 뭐 D램을 위한 예, 반도체, 예, 예. HBM을 위한 반도체, 세정가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네네. 반도체 세정가스가 전 세계 1등과 2등이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아, 예를 들면 SK하고 효성이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다 화학 기업들이 포진하는 게 이런 쪽 그 네. 고부가 쪽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고부가 많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985년도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이 G2였지 않습니까? G2에서 G3로 이렇게 네, 내려올 네, 네. 때 그때 한국이 13도로 그래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G2에서 높은 G2에서 낮은 G2로 지금 미국은 네,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쟁적인 한국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역시 있는 거죠. 반사익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 화학 쪽에도 내년에는 좀 순풍이
훈풍이 좀 불어올 수 있는 재료가 된다. 예, 지금 시간 한 1분도 채 안 남았는데 짧게. 그래서요,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뭐 어떻게 뭘 투자하라고 이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고 하시니 어떻게 좀 투자를 좀 좁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4분기 실적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 뭐 비용 처리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에틸렌 가격이나 제품 가격들이 네. 급반등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의미 있게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1월 효과는 제가 볼 때 1월, 2월 효과는 크게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니까 저 스프레드 에틸렌 그러니까 유가는 낮아 있는 상태에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초 네, 쪽이었으면 해도. 근데 첨단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첨단으로 계속해서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25년은 굉장히 화려한 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탑픽 항공 회사 뽑아주시면요. 짧게. 제가 볼 때는 업종 대표주를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없어서 예. 업종 대표주 4분기 실적 잘 보시고 특히 이제 실질적인 수익이 나는 부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탑픽은 업종 대표주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차 대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